왔어요. 항암치료 한 3번 정도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크기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수술을 일단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이랑 직장 다 동시에 할 거고요. 이따가 오후에 각각 간 수술학 교수님이랑 직장 수술학 교수님 만나 뵙고 자세한 수술 설명이랑 일정 잡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54세 맞아요? 54세. 말하는 게 젊어 보이죠? 너무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예. 옛날에 못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하고 보면 환자가 많아지니까 수술을 특히 간이랑 또 같이 수술하게 되면은 또 간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 안 나게 저희가 조율을 하면 이렇게 되면 또 장이 더 부어서 이게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수술 2단계로 한다는 거는 잠깐 장루를 빼야 돼요. 그래서 장루, 임시 장루를 조금 꺼내서 여기다가 장루, 변을 나오게 만들어서 잘라낸 여기 위치가 잘 붙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와야 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회도를 만들어 놓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좀 갖고 계시다가 밑에가 완전히 붙은 걸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요거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2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수술 2번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저희 의료보험이 있고 뭐 이러시는 분들 좀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사실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막 재수술하고 막 계속 여러 번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냥 2단계로 나눠서 그냥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사실 처음에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고 그래서 간은 워낙 작아가지고 좀 작아지고 작고 해서 조금 어느 정도 크기가 딱 여기서 딱 명확하게 딱 보이기만 쫑 떼면 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작으면 간은 막 만져보고 막 초음파 보고 해서 겨우겨우 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복으로 할지 복강경을 할지는 간 교수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 저는 사실은 이 남자분들은 골반이 굉장히 좁고 길어요. 여자는 조금 짧고 넓거든요. 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직장은 골반에 파묻혀 있어서 이 수술은 골반을 안쪽을 도려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막 넣어서 이렇게 떼는 것보다는 사실은 복강경 같은 거를 슬슬 긁으면서 떨어뜨리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낫거든요. 시야랑 여러 가지 거에서. 그래서 저는 복강경을 우선 시도를 할 거고 안 되면 결국은 개복을 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복강경을 하게 되는 거고 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봐서 복강경으로 어떻게 잘 위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땡큐인데 안 되면 그냥 개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짜는 제가 날짜를 잡고 정리를 시작을 할 거고 준비를 한 번 더 간 교수님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서 이제 제가 했다가 저분이 했다가 뭐 이거는 저희가 시간차를 둬서 하는 거가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개복을 안 하고 복강경은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레이저 말고 저는 레이저 같은 건 없죠. 왜냐면 환자분의 직장암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복강경은 정확히 복강경은 이제 길다란 기구를 기구를 어차피 구멍 개복은 하는 거 아니죠? 개복은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안 하고? 간이랑 직장이랑 만약에 수술 다 개복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여기 치골 있는 데 있죠. 거기 아래쪽부터 여기 명치인 데까지 다 열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걸 하게 되면은 배꼽 아래쪽은 조금 덜 열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덜 짧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구멍이 한두 개 더 나는 거고 간은 더 열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복강경을 하는데 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진행된 부분에서 약간 왜냐면은 직장은 아래고 간은 위기 때문에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워낙 암이 되게 조금 심한데 다행인 거는 직장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게 제가 수술을 근데 이제 암이 시작되는 위치 자체가
하부 직장과 중부, 상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부까지 거의 먹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암을 포함해서 안정거리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남아있는 직장이 거의 안 남아있으면은 대장을 갖다 붙여도 이 주변이 움직이는 게 제가 아무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불수의적 저희가 이제 그거 조정하기가 어려운 위치 근육들이 있어서 아래쪽이 잘 터져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장류를 낼 가능성을 거의 90% 이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고 저는 날짜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7일이에요. 7일이요? 제일 빨리. 아, 예. 근데 수술은 저희가 2명이서 같이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서 네. 아침 일찍은 안 할 거고 보통 네. 한두 시는 넘어서 들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7일이 딱 그 한 달이거든요. 하나 네. 끝나고 딱 네, 한 달. 네. 근데 그날 상관없으면 그날로 잡을 거고요. 네, 그날로 상관없어요. 그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수술하고 입원은 며칠을 하죠?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수술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일주일. 그래서 보통 한 전날이나 전전날 이틀 전이나 하루 전날 입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힘드시면 저희가 최대한 좀 하루 전날 입원해서 장을 좀 비워요. 대장을 좀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차피 무슨 수술이든 저희 전날에 네. 입원해야 되거든요.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넉넉하게 보통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탭 좀요. 뭐 7일날. 7. 세븐. 다음 주 뭔데? Next one. 다다음 주. 오, 다음 달. 10월 7일. 세븐. 7. 세븐. 이 가격이나 이런 거는 아마 업무팀에 다시 얘기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 업무팀 가면은 이제 저 어느 정도 바운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세요. 상의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업무팀이 제일 그런 거를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예. 상담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확인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이제 좀 다운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뭐 저희가 뭐 약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네. 줄이고 해보긴 할 텐데 그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 탭이요. 아니, 사실 복지팀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아 좋네요. 그런데 그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면 네네네. 그 병원비가 확인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보통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정말 제가 하는 수술 피에서 내가 그것만 제가 거기 검색을 하지 이거 플러스 알파. 왜냐면 저희가 수술을 한번 할 때는 제가 행위 수술료 플러스의 재료비들이나 저희가 뭐 복강영어라든 뭐 개복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뭔가 뭐 수술포 하나 까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아, 네. 그래도 그런 거 하나하나 쌓이면 그게 다 가격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사실 제가 가격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업무팀에 어.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팀에서 그걸 잘 상의해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추가로 뭐 원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뭘 드릴게요. 그리고 한서영 교수님도 한번 뵈야 될 텐데, 그죠? 바로 연결해 한성- 주신다고요? 한서영 교수님, 2번. 네, 네. 그 주말에는 몇 달 되고 있어요. 보통 3개월은 기본이고 사실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사실 사람을 유지는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우리 감이랑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를 많이 갖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3사이클에서 6사이클 정도 치고 나면
저희가 확인을 해요. 아래쪽 붙은 거를 막 내시경을 살짝 보고 뭐 조용되고 없다도 하고 해서 이 아래쪽이 잘 붙은 게 확인이 돼야지 이걸 집어넣는 거고 이것도 수술. 근데 이번에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개복을 안 하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저는 개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선 목강경에 주는 설명을 드리되 네. 바뀔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뭐 소장이 굉장히 길다. 대장 넘어가고 상위, 회계, 하위, 부부, 직장, 항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직장 같은 경우가 보통 세 군데를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돼요. 이게 항문. 이 남아있는 암이 있으면은 얘를 포함해서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돼야 돼요. 미니멈 1, 2cm 이상이라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넓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이 있는데 임파선들 박박박박 같이 긁어내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자르고 내보낸 다음에 남아있는 조금 남은 직장 항문이랑 직장 조금 남아있는 데에다가 구불결장 남은 걸 쭉 내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해놓는데 이 문 앞 부분이 잘 터져요. 특히 이제 하부 직장일수록 항문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간이랑 수술을 같이 한 경우 이게 위험인자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자가 모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시 장류를 낸다. 요 소장은 조금 이제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뿅 끄집어 올려서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밥을 먹으면 소화액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요. 네. 위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10% 미만으로 줄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장류가 있다고 항문으로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 장류를 내놓고 아래쪽에 수술한 것과 좀 잘 나은지 확인이 되면 요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 수술을 두 단계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암은 암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절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혹시 주변이 많이 혹시 복막 전이가 있거나 다른 게 있어도 네, 지금 수술 이 아이는 꼭 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할 거고 복강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배꼽 구멍에 카메라 집어넣고 양쪽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가스를 빵빵히 넣고 공간화 시야를 확보해 수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제 골반도 되게 좁고 좀 길고 막 이렇게 돼서 골반이 이렇게 해서 직장에 이렇게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파서 이걸 집어내는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을 할 때는 항상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제 딴에는 막 조심히 한다고 막 이것저것 조심히 한다고 하긴 하지만 항상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주변 조리 특히 다 뜯고 막 긁어내고 하는 과정 중에 주변이 많이 다치긴 합니다.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문 앞 부분이 터지는 거 그리고 폐혈증 와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 장류를 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좀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파다 보면 여기가 신경과 요도 같은 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도가 다치게 되면 요것도 재수술을 하거나 관을 넣고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고 신경이 다치게 되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성기능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이 잘 안 돼요. 역행성 사정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히 그 임파선을 뗄 때는 저희가 신경에 맞붙어 있기 때문에 암이 좀 심하면 심할수록 임파선이 쩔어붙어가지고 신경이나 자칫 쩔어붙는 경우도 특히 그 수술 전에 항암을 했으면은 암이 있었던 애들이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는 과정도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워낙 그리고 암 자체가 워낙 두껍고 많이 큽니다. 거의 여기에 박혀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커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저희가 항암을 조금 쳐서 했던 거고 암을 조금 진정시켜 놓고 시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기를 파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대장을 붙이는 거고 장류를 낼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아프고 피나고 염증 생기고 뭐 저희가 열심히 꼬매놨는데 수술 부위에 막 탈장 생겨 다시 꼬매는 경우도 있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문 앞 부분이 장류도 있지만 결국 문 앞 부분 터진 경우가 진짜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차피 장류가 있으면 항생제수가 좀 버티다 보면 가라앉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도저하든 뭐 재수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류가 있으면 대부분은 재수술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술 자체는 저만
Parang ano, kung linggo-linggo siguro kung sisimba, linggo-linggo ako sa harapan. Kasi gusto ko lang patunayan sa lahat na dapat na po talaga tayo magpasalamat, hindi lamang dun sa mga blessing na meron tayo. Sabi ko nga lagi, diba, lagi ko nang naisasabi every time na nag-Bible study tayo na nung nag-umpisang madaya ko si Randy na gano'n, sabi ko, naiyak ako, hindi dahil sa problema na naman, Lord, kala ko ba na kami, hindi dahil sa gano'n, kasi lagi kong tinitake yung trial sa buhay natin as a blessing, kasi ala, this day is on yung ng faith natin. Sabi ko nga, Lord, hindi ko na maintindihan kung bakit gano'n mo na lang kami pinagkakatiwalaan ng ganitong sitwasyon, ng ganitong problema. Gano'n mo ba kami ka-trusted na kaya namin ito? Sabi naman, siguro alam ng Diyos. Sabi nga, iba hindi naman niya tayo bibigyan ng hindi naman niya tayo bibigyan ng problema na hindi hindi pa sa ating kakayanan. Sabi ko, tingin mo ba gano'n kami kalakas? Thank you, Lord, dahil sa akin mo binigay sa amin ito. Tsaka noon na-share ko na sa mga Bible study natin nagdaan na sabi ko, ang buti ng Lord kasi yung pinapatunayan niya lagi yung panangap ko niya sa amin. Sa Philippians 1:6, diba, na yung hibig ka na good work sa akin, yung pinagsimula ng Diyos na mabuting bagay sa aking buhay. Lulubusin na yun hanggang sa muling pagbabalik sa ating Panginoong Jesus. Sabi ko nga, hindi nagtapos yung kabutihan ng Lord na ibinigay niya yung buhay niya para sa amin. Sabi ko nga, hindi mo kami niligtas, hindi mo ibinayad yung dugo mo, napakamahal para sa amin, para maging talunan kami. Binigay mo yung buhay mo, binigay mo yung dugo mo, para magkaroon kami ng kaligtasan at para makita ng mga tao ng mundo kung gaano kakatapat sa'yo mga pangako. Kasi tayo yung instrumento ng Diyos para mag-glorify lang yung Lord, makikita yung kapangyarihan ng Diyos sa buhay natin. Kaya sabi ko, yung grabe si Lord, hindi ko alam kung saan ako kukuha ng lakas na loob para kayanin ko kasi lagi kong sinasabi, gano'n po ba kami pinagkakatiwalaan, Lord? Salamat sa buhay mo. At dahil ito sa mga pangako, napakayaman ng pangako ng Diyos. Sabi ko nga, akin mo lang yung at magagawa mo sa buhay mo. Salamat sa Diyos dahil hindi pa daw ubos ang mga pangako. Yung pangako kiniling ko, pangako ng Lord na kiniling ko sa buhay ko, tinugon niya at tutugin niya pa sa pagdating ng panahon ng aking buhay. Salamat Panginoon dahil napakayaman ng iyong salita. Ito yung magiging kalakasan namin. Salita talaga ng Lord yung pagkahawakan natin. Sayang wala dito yung asawa ko kahapon. Nung nalaman niya nangyari kay Ate Pio, sabi niya, batang-bata ko lang inaano ko para maranasan. Nayak talaga siya kaya hindi ka tumuloy ng puntayo. Sabi niya, ako nga ang may edad na parang sa ngayon